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뭔지 아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같은 유현진 선수의 새로운 버블헤드입니다. 버블헤드입니까? 네. 여러분께서 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홈에서 벌어지는 아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경기에 가시면은 이 버블헤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버블헤드가 되게 커요. 네? 평소에 나눠주던 것보다. 아니에요.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아, 머리가 네. 좀 커서 그런가요? 머리만 얼굴은 항상 머리는 크게 만들죠. 뭐냐면 깔딱깔딱깔딱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스타워즈에 나오는 한 솔로처럼 옷을 입고 말입니다. 현 솔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꼭 가서 네.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두번 말이에요. 나중에 돈이 돼요. 네. 자, 어제 민주당의 2020 대선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첫 번째 TV 토론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남아 있는 절반의 후보들을 접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분위기나 흐름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뚜렷한 어떤 민주당의 색깔이 드러난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큰 흐름을 보자면 어제 그 TV 토론을 보고 나서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그 내용을 보면 네.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그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좌파적으로 내지는 진보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몇 가지 그 언론 제목을 보면 LA 타임스, 우리가 있는 이곳 LA 타임즈는 This is not your father's Democratic Party. 이건 당신들 아버지 시대의 민주당이 아니다. Debate shows how leftward it has moved. 어제 그 디베이트는 클리어하게 보여줬다. 이 얼마나 민주당이 왼쪽으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준 그런 디베이트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타임즈 같은 경우도 The first debate showed how far to the left Democrats have moved. 그러니까 어제 첫 번째 디베이트는 얼마나 민주당이 왼쪽으로 갔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그 어제 그 디베이트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그 이 보수적인 나라 미국에 이제는 좀 진보의 어떤 이 변화, 네. 프로그레시브한 변화의 물결이 지금 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의 최고 격전지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어제 디베이트는 굉장히 격렬했고요. 대단했습니다. 어제는 그 20명 후보들 중에 10명이 이제 네. 먼저 한 그 토론이었죠. 엘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코리 부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훌리언 카스트로라고 하죠. 미국에서 훌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 에이미 클로버시아 미네소타 연방상원의원, 베토 오르크 전 텍사스 연방하원의원, 털시 게베드 하와이 연방하원의원, 제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 팀 라이언 오하이오 연방하원의원, 그리고 존 딜레니 전 메릴랜드 연방하원의원 이렇게 10명이 경합을 했는데 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을 통해서 민주당이 좌측으로 좌파적으로 이동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를 언론들이 어제 꼽았는데요. Corporate Consolidation, 그러니까 기업들의 합병 문제, 이런 네. 문제,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네. 모습을 어제 후보들이 보여줬고요. The End of Private Health Insurance, 그래서 건강보험, 사보험적인 그 건강보험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 국가보험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어제 격렬했다는 얘기였고요. The rights for transgender. 네. 그러니까 성전환자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 대한 권리, 이 문제도 굉장히 다뤄졌고,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be punished for the opioid crisis. 그래서 제약회사들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파워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 제약회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죠. 제약회사들에 대한 퍼니시가 있어야 된다. 이 오피오이드 혼란이 미국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오피오이드 혼란 관련해서 이 제약회사들을 퍼니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굉장히 그 좌파적인 진보적인 논쟁으로 어제 아주 열기를 띄었다. 이것이 어제 토론회를 본 대체적인 미국 언론들의 소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뭐 디베이트가 있기 전에 저희가 뭐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어제 토론회 뭐 위너였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끝까지 자기 중심을 잘 지키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역시 뭐 압도적인 어제 위너였고요. 그야말로 그 10명의 후보 중에서 마치 퀸 같은 여왕 같은. 자리도 뭐 자리도 가운데 중앙에 자리도 딱 가운데였고, 앉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같은 좀 이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극복해야 될 중량감 있는 후보들과 같이 못했기 때문에 좀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득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이 다 빠지니까 어제 10명 중에서는 워런 후보가 가장 돋보였다. 앞서는 네. 후보였기 때문에 네. 자리 배치도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네. 가장 돋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 그런 어떠한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와 같이 했다면 분명히 그 후보들에게도 상당히 그 포커스가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포커스가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 특히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로 굉장히 분명하게 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정치인들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유권자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니까 뭐랄까 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한다.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인들은 아주 그 논쟁적인 그런 이슈는 굉장히 흐리멍텅 얘기하면서 피해가는 게 대부분 정치인들인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명확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제 토론회 초반에 경제개혁, 헬스케어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경제개혁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부패돼 있고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아주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파워가 굉장히 이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고 워싱턴 정치권도 이 대기업들의 파워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IT 대기업,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계속 이 IT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지나친 파워를 갖고 있고 워싱턴 정치권이 그런 파워에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법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은 이미 존재하는데 그 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커레이지가 없다. 용기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이 커레이지가 없다. 자기는 그래서 커레이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 용기를 갖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이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는 커레이지를 발휘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커레이지 용기를 내서 자기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 문제인데 헬스케어 어제 그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진행자가 국가의료보험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후보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손을 번쩍 드는데 네. 아직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네.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정답을 얘기하겠다고 손드는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네. 뭐 전혀 단 0.5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손을 번쩍 드는 그 모습. 버니 샌더스의 그 보험 정책에 자기는 100% 억울해한다. 억울한다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 빌 데블라지오가 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이어서 손을 들었고요. 나머지 8명은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국가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진 않고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만 동의하고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정치적인 이유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 불가능을 얘기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또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한 얘기, 헬스케어 is basic human rights. 헬스케어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이건
이건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I'll fight for basic human rights. 나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나는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I will give you government back that fight for you. 당신들을 위해서 국민 개인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부를 되찾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ll fight for you like fight for my family.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듯이 당신들을 위해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반면에 베토 오르크 이 텍사스주 전 연방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논쟁을 벌였는데 이 베토 오르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서 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 데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금 문제가 너무 많다. 뭐 디덕터블이라든가 뭐 플랜이 뭐 액수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지금의 시스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그렇지 개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클리어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굉장히 어제는 좀 돋보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어제 보니까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네,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네. 많아서 그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좀 집중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90분이라는 시간에 10명이 디베이트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제 초반에는 뭐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 소신 발언이 나올 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러기가 좀 어려웠고요. 말이 겹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말하는 걸 다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그때 끼어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방송에서 얘기하는 오디오가 겹친다고 그러죠. 네. 오디오가 엄청나게 겹쳤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베토 오르크 후보가 이민에 대한 얘기할 때 훌리안 카스트로 후보가 끼어들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베토 오르크 후보가 계속 대답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말을 이 TV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잘 못 알아듣는 방송 사고도 있었어요. 맞아, 마이크 안 그것도 켜졌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예. 네. 그 방청객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었고 방송 사고도 네.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굉장히 돋보였던 게 초반에는 어텐션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때 이 헬스케어라든가 중요한 말을 다 해버렸고 후반에 가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어요. 뒤로 좀 빠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적절했어요. 작전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후반에 가서는 막 아전투구식으로 여기저기서 막 말이 끼어들고 좀 네.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렇게 그 다른 후보들과 이런 말싸움이 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오히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초반에 어텐션이 집중이 될 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뒤에 가서 후보들끼리 마구 그냥 말들이 난무할 때는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도 가운데였는데 가운데에서 후보들이 서로 그런 그 얘기들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지켜보는 모습이 오히려 뭔가 그 후보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그래서 어제는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볼 때 엘리자베스 워런이 예상은 했지만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상당히 좀 돋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이 원래 뭐 말을 잘하는 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명료하게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어저께 이야기를 할 때 네. 이제 좀 좌쪽으로 많이 치우친 네.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아까 짚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진보적이고 격렬한 토론을 했어도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만한 어떤 핵심 이슈,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마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 여러 명의 예비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선정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적어도 토론회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좀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할 때 과연 어떻게 디펜스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받아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숙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2016년 대선 때 보면 디베이트 할 때 힐러리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브룹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그 힐러리 후보를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잘 그 해내면서 토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건 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 보여준 것은 이 뚜렷한 소신과 철학, 명료한 입장 표명 이런 것 등이 굉장히 그 유권자들에게는 깊이 있게 다가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엘리자베스 워런은 워낙 이 사람은 그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진보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선거가 돼가지고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평생을 살아온 소신이 그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뭐 개혁을 하자 이러면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평생 늘 그래 왔으니까. 늘 그래온 이 진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세우는 게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아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조 바이든이나 버니 샌더스 이 또 중량감 있는 주자들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지금 그 오늘 그 MBC나 CNN이나 예상하는 걸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요즘 한창 상승세인데 아마 계속 상승을 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상당히 겹치잖아요. 결국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의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지금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버니 샌더스가 어느 순간에 엘리자베스 워런을 지지해주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지금 봐서는 뭐 첫 번째 토론이니까 사실 하나 보고 평가하기는 이르겠지만 그럼요. 오늘 아직. 조 바이든도 봐야 되겠지만 네. 어제 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강력한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는가. 이 버니 샌더스가 빠져준다면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이 1대1로 맞붙는다면 지금 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조 바이든을 충분히 이길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되면 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 이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아주 클리어한 진보적인 인사를 상대로 대선에 나설 경우에는 과연 어떨런지 상당히 재미난 또 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고 보십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